소녀는 괜찮사옵니다. 비천한 기생의 목숨으로 나라의 관리를 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 조선 숙종 38년 전라도 남원부에 새로운 나그네가 나타났습니다. 남루한 선비 차림의 이 사내는 다름 아닌 임금님의 밀명을 받고 내려온 암행어사 이중구였습니다. 남원부 사또 김익현의 비리가 극에 달했다는 장계가 올라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장터 한 구석, 이중구는 백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번 달에도 또 세금을 더 내래요. 작년에 이미 다 냈는데 말이요. 쉿! 작게 말해요. 사또님 귀가 얼마나 밝은데. 잘못 걸리면 옥에 갇힙니다요. 이준구는 주막에 앉아 술 한 잔을 시키며 더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주모가 술상을 내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날이 서울서 오셨다면서요? 우리 남원은 좋은 곳이지만 요새는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사또 어른께서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시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는지. 게다가 양반집 딸들을 관기로 강제로 끌고 가시고. 그날 밤 남원부 관아에서는 주연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사또는 이중구를 귀한 손님이라 속이고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화려한 촛불 아래 기생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기품 있는 한 기생이 이중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춘심이었습니다. 하하하, 서울 양반께서 멀리서 오셨으니 대접을 잘해야지요. 춘심아, 저 나리께 술을 따르거라. 춘심은 고개를 숙이고 이중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중구는 그녀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을 읽었습니다. 소녀 춘심이옵니다. 날이 받으시옵소서. 고맙소. 그런데 그대의 손이 너무 거칠지 않소? 기생치고는. 춘심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녀는 원래 양반가의 딸이었사옵니다. 하오나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 빚을 갚지 못해 이곳에 팔려왔사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김사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나리, 제가 특별히 준비한 약주가 있사옵니다. 이것은 100년 묵은 약재로 빚은 귀한 술이니 꼭 드셔보시옵소서. 김사또가 직접 술잔을 들고 이준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춘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우연히 사또의 서재에서 한양에서 온 밀서를 보았던 것입니다. 암행어사가 남원에 내려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부엌에서 사또의 신복이 수상한 가루를 술병에 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사또 어른, 춘심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좌중이 모두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무례한 것, 무슨 짓이냐? 소녀가 이날이께 먼저 술을 올려야 마땅하옵니다. 사또 어른께서 직접 술을 따르시는 것은 격에 맞지 않사옵니다. 춘심은 재빨리 김사또의 손에서 술잔을 빼앗았습니다. 김사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춘심, 당장 그 술잔을 내려놓지 못할까? 춘심은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준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날이, 소녀는 비천한 기생의 몸이지만 한때는 효열을 배운 양반가의 딸이었사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소녀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하옵니다. 무슨 말을? 그 술을 내려놓으시오. 하지만 춘심은 이미 술잔을 입에 대고 단숨에 마셔버렸습니다. 김사또가 화들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이것이 무슨 짓이냐? 날이, 이 술에는 독이. 춘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며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그녀는 이중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날이, 부디 이곳 백성들을 구해 주시옵소서. 나리께서는 암행어사이시지 않사옵니까? 어떻게? 이게 무슨 일이오? 의원을 당장 불러오시오.
이중구는 춘심을 부축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춘심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녀는 괜찮사옵니다. 비천한 기생의 목숨으로 나라의 관리를 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 아니요. 말하지 마시오. 버티시오. 김사또는 상황이 틀어진 것을 깨닫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준구가 벌떡 일어서며 소매에서 마패를 꺼냈습니다. 어디 가려 하느냐? 나는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내려온 암행어사 이준구다. 김익현, 너는 백성의 구효를 빨아 사복을 채우고 양반과 딸들을 강제로 관기로 삼았으며 이제는 어사를 독살하려 했으니 그 죄 10,000번 죽어도 마땅하도다. 관아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금부도사와 군사들이 일제히 들이닥쳤습니다. 김사또와 그의 일당들은 모두 잡혀 나갔습니다. 살려주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끌어내라. 이자는 한양으로 압송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하라. 하지만 이중구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품에서 춘심은 점점 숨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춘심, 버티시오. 제발 버티시오. 내가 최고의 의원을 불러올 것이오. 날이 괜찮사옵니다. 소녀는 드디어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할 수 있었사옵니다. 비록 기생의 신분으로 죽지만 양반가의 딸로서 할 도리를 다했사옵니다. 춘심은 떨리는 손으로 이중구의 손을 만졌습니다. 날이 부디 백성들을 잘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것이 소녀의 마지막 소원. 춘심, 춘심. 춘심은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중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 달 후 남원부에는 새로운 사또가 부임했고 백성들의 삶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압송된 김익현은 한양에서 재판을 받고 유배형에 처해졌으며 그가 착복한 재물은 모두 백성들에게 돌려졌습니다. 그리고 남원부 한복판, 아름다운 정자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이중구가 춘심을 기리기 위해 세운 연려각이었습니다. 정자 앞에는 큰 비석이 세워져 있었고 그곳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비석에 새기노라. 춘심 본관은 밀양박씨로 양반가의 딸로 태어나 불행히 기생이 되었으나 그 마음만은 절개와 의로움으로 가득했도다. 임금의 사신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았으니 그 정신은 천추의 길이 빛나리라. 그날 이후 남원 백성들은 춘심의 연려각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습니다. 한 기생이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춘심 언니 덕분에 우리도 이제 사람 대접을 받게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중구는 높은 벼슬에 올랐지만 그는 평생 춘심을 잊지 못했습니다. 매년 춘심의 기일이 되면 남원을 찾아 연려각에 참배했습니다. 한 봄날, 나이든 이중구가 연려각 앞에 섰습니다. 그의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춘심, 그대가 구해준 이 백성들은 이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어. 그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 그대가 보여준 의로움과 용기는 이 땅의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어. 바람이 불어와 연려각의 풍경을 울렸습니다. 마치 춘심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중구는 깊은 절을 올리고 천천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그가 걸어온 길 위에는 춘심의 정신이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남원부에서 실제로 전해 내려오는 실화입니다. 비록 신부는 미천했지만 그 마음만은 누구보다 고결했던 한 여인의 희생이 한 고을을 구하고 무수한 백성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춘심의 연려각은 오늘날까지도 남원에 남아있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신분을 초월한 정의와 희생의 상징으로 우리 곁에 살아있습니다. 진정한 고귀함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춘심은 자신의 목숨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를 응원해주세요.